비가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장례식장 문이 삐거덕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은 지은은 손에 쥔 유언장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할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속삭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장례식장은 가족들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할아버지의 목소리만이 그 유언장 속에 새겨진 글씨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재산을 지은에게 준다. 그녀의 사랑이 나의 진정한 유산이다. 그 한 문장이 가족의 모든 비밀을 폭로한 채 지은의 가슴을 꿰뚫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할아버지, 김영철 씨는 한때 재화 공장에서 일하며 재산을 모은 전형적인 한국의 자수성가 뒷물이었다. 그의 집은 강남의 오래된 한옥으로 서울의 번잡함 속에 숨겨진 조용한 안식처였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동화책을 읽으며 자랐다. 지은아, 세상은 아름답지만 사람의 마음은 때론 비처럼 차갑다. 내가 진짜 사랑을 찾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재산이 될 거야. 할아버지의 그 말은 지은의 삶을 바꾼 첫 번째 비밀이었다. 장례식 당일 가족들은 모여들었다. 지은의 부모님, 김민준과 박수연은 표면적으로 슬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민준은 은행원으로 평생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가족을 이끌었다. 어머니 수연은 주부로 이웃들의 시선에 민감한 전형적인 한국 엄마였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재산 강남 땅 한 필지와 재화 공장의 지분, 총 50억 원 상당을 자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삼으려 애썼다. 영철 어르신이 왜 우리한테 안 주시지? 우리는 피부치잖아. 어머니의 투덜거림이 지은의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유언장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변호사가 유언을 낭독할 때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김지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이유는 유언장 후반부에 적혀 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은은 숨을 죽였다. 유언장 후반부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다. 지은아, 내 부모가 나의 재산을 노린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다.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을 통제하려 했지?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혜린이를 만난 순간 나는 내가 강해질 수 있음을 알았다. 그 사랑이 내 인생의 빛이다. 재산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 혜린. 그 이름이 지은의 가슴을 쿡 찔렀다. 혜린은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3살 때부터 함께 자란 이웃집 딸이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 가는 길에 손을 잡고 비 오는 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던 그 시절. 혜린의 미소는 지은에게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숨겨져 있었다. 레즈비언. 그건 이상한 거 아니야? 지은의 부모가 혜린을 처음 만난 날,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그 후로 가족 모임에서 혜린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아버님, 왜 이런 걸... 그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노려보았다. 지은아, 내가 할아버지를 속였어? 그 여자 때문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아셨어요. 우리 사랑을. 그리고 당신들의 탐욕을. 장례식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사촌들이 속삭였고 이웃들이 고개를 저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재산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면, 혈연, 그리고 영원한 상처였다. 지은은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했다. 홍대 거리에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할아버지의 한옥으로 향했다.
그곳에 혜린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혜린은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내 가족 앞에서 나 같은 애가 서 있으면 더 아플 거야. 그녀의 메시지가 지은의 핸드폰에 남아 있었다. 지은은 택시를 타고 한옥으로 향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눈물처럼 리듬을 타고 흘렀다. 한옥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열자마자 혜린의 품에 안겼다. 혜린의 팔은 따뜻했다. 지은아. 유언장 봤어.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26살,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다. 혜린의 미소는 항상 커피 향처럼 부드러웠지만 오늘은 그 안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우리 사랑을 인정해 주셨어. 하지만 부모님은 재산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두 사람은 한옥의 마루에 앉아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했다. 그분은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우리처럼. 혜린이 속삭였다. 그날 밤 지은과 혜린은 할아버지의 추억을 나누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김밥을 싸주며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던 그날. 한국의 전통 가족에서 그런 말은 혁명이었다. 지은은 혜린의 손을 잡았다. 혜린아, 이제 어떻게 해? 부모님은 나한테 재산을 포기하라고 할 거야? 아니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거야. 이 혜린은 지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할아버지가 증명해 주신 거잖아.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지은아, 집에 와. 이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 해. 그 유언장은? 무효야.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산 분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은과 혜린의 사랑을 향한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의 집은 서울의 중산층 아파트 단지 압구정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곳은 가족의 완벽한 삶을 상징했다. 하지만 오늘 그 집안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이 문을 열자 부모님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앉아, 지은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그 유언장, 어떻게든 무효화해야 해.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변호사와의 상담 기록이었다. 아버님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셨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어? 내가 그 여자 때문에 할아버지를 홀렸다고.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홀렸다고요? 할아버지는 우리 사랑을 알았어요. 부모님은 재산 때문에 할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너 미쳤어.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한국에서 그런 애들 어떻게 살아? 가족 망신이야. 어머니의 말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냈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로 특히 가족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 병은 부모님의 탐욕이에요. 할아버지는 강남 땅을 팔아 재화 공장을 살리려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막고 은행 대출로 빚을 쌓았잖아요. 유언장에 다 적혀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오해야. 우리는 내 미래를 생각한 거야? 그 재산으로 내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 했어. 결혼. 그 단어는 지은에게 칼날 같았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은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하며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딸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혜린에게로 향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혜린의 손이 지은의 손을 스쳤을 때 세상이 변했다. 나는 혜린이를 사랑해요. 그게 내 선택이에요. 지은의 고백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해? 그 재산 없이 어떻게 살아? 은퇴 자금이 없어 한국의 노후 불안, 자녀 의존의 문화가 그들의 절규 뒤에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유언장을 바꾸게 해, 아니면 혜린이를 멀리해.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지은은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압구정의 거리는 번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립되었다. 혜린과의 만남은 지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렸고 자전거 타는 커플들이 지나갔다. 혜린은 지은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다. 부모님 말씀 들었어? 문자로 혜린의 눈빛은 슬펐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혜린아.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혜린은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니야. 우리 사랑은 그런 거 넘어. 기억해. 어렸을 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할아버지가 우리를 숨겨주신 그 한옥. 그 추억은 두 사람의 뿌리였다. 초등학교 시절 지은과 혜린은 이상한 우정으로 소문났다. 손잡고 다니는 게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친밀했다. 아이들은 놀렸고 선생님은 부모를 불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을 한옥으로 데려가 전통차를 우려주며 말했다. 사랑은 꽃처럼 피어나.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이 진실이면 돼. 그날 할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비밀의 정원이라 불리는 뒷마당을 보여주었다. 벚꽃 나무 아래서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어린 키스, 하지만 영원한 약속이었다. 한강에서 지은은 혜린에게 유언장의 사본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가 부모님의 빚을 다 기록하셨어. 은행 대출, 토지 매매 시도. 모든 게 폭로됐어. 혜린의 눈이 커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한강을 바라보았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이 유언장은 우리 사랑을 지켜주는 방패야. 부모님을 설득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한국의 가족 갈등은 단순히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지은은 한옥에서 홀로 앉아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었다. 할아버지는 재화 공장에서 일하며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겪은 사람이었다. 1960년대 공장에서 만난 동료들의 사랑 이야기, 남자와 여자, 때론 그 너머를 적어 놓았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한다. 한국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지은의 눈물이 일기에 떨어졌다. 할아버지는 지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되살리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사촌들과 친척들이 모인 한옥의 마루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데려왔다. 유언 검인 절차를 시작할 거야. 지은, 내가 할아버지를 속인 증거를 모으고 있어. 지은은 반박했다. 증거. 부모님의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예요. 할아버지의 땅을 몰래 팔려고 한 거. 친척들의 속삭임이 커졌다. 민준이가. 정말 한국의 혈연 문화에서 이런 폭로는 가족의 뼈를 썩혔다. 어머니는 무너지듯 울었다. 지은아,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줘.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혜린에게로 기울어 있었다. 회의 후 그녀는 혜린에게 전화했다. 오늘 밤 한옥으로 와. 이 할아버지의 차를 마시며 우리 미래를 이야기하자. 혜린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좋아. 내가 떡국 끓여갈게. 그 작은 약속이 지은에게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문 밖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은을 치료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혜린이 한옥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포장마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가 가져온 떡국 냄새가 가을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지은은 문을 열고 혜린을 끌어안았다. 왔어. 고마워.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할아버지의 찻잔을 나누었다.
녹차의 쓴맛이 혀끝에 스며들었다. 부모님은 아직 포기 안 하셨어. 변호사라고 데려오셨어. 지은의 말에 혜리는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우리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믿자. 그분은 우리를 가족으로 봤으니까. 그 밤, 두 사람은 한옥의 정원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벚꽃 나무가 서 있었다. 어렸을 때처럼 그들은 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리는 카페에서의 일상을 말했다. 오늘 손님이 커피가 왜 이렇게 달아? 라고 했어. 그런데 그 달콤함이 내 생각이 나더라. 지은은 웃었다. 혜린의 유머는 항상 그녀의 어둠을 쫓아냈다. 나도 출판사에서 책 읽다가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이 내가 된 기분이었어.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한국의 젊은 여성으로서 그들은 사회의 압박 속에서 사랑을 키워왔다. 직장 스트레스, 결혼 압력, 그리고 정상적인 삶의 기대. 갑자기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내일 병원에 가자. 네, 그 문제 상담받자.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건 병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재산도 내 거야. 가족이 돼줄게. 지은은 전화를 끊고 혜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를 고치려 해. 레즈비언 상담소. 한국에 아직도 그런 게 있어. 혜린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가지마. 그건 내 마음을 죽이는 거야. 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 속에 로맨스가 피어났다. 혜린의 입술이 지은의 목덜미에 닿았다. 사랑해, 지은아. 영원히. 다음 날, 지은은 부모님의 강요로 병원에 갔다. 서울의 한 사립 클리닉, 가족 상담센터라 불리는 곳이었다. 의사는 중년 여성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지은 씨, 부모님 걱정이 크시네요. 동성애는 환경적 요인일 수 있어요. 치료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반발했다. 치료. 그건 제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국정신건강학회도 동성애를 병으로 안 봐요. 의사는 서류를 꺼냈다. 부모님의 동의로 약물요법을 제안할게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강제예요. 저는 혜린이를 사랑해요. 병원을 나온 지은은 울면서 혜린에게 달려갔다. 카페에서 혜린은 지은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이런 고통을 카페 안은 커피 머신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고요했다. 혜린은 지은에게 핸드드립 커피를 타주었다. 이 커피처럼 우리 사랑도 천천히 우려내자. 뜨겁지 않게.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김지은 씨, 그녀는 아버지의 지인, 변호사였다. 당신 부모님께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증인으로. 당신의 문제를 증명해야 해.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부모님은 재산을 위해 딸의 사랑을 무기로 삼았다. 혜린은 지은을 카페 뒷방으로 데려갔다. 함께 싸우자. 변호사를 구할게. 하지만 혜린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는 여자끼리? 그건 불쌍한 짓이라고 했다. 한국의 사회적 낙인, 그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옥에서 지은과 혜린은 할아버지의 서류를 뒤졌다. 유언장 외에 할아버지의 메모가 나왔다. 민준과 수연은 10년 전부터 재산을 노렸다. 지은의 사랑을 이용해 나를 압박했다. 증거였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하세요. 제 사랑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답은 차가웠다.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이야기하자.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과 혜린의 로맨스는 더 깊어졌다. 한옥의 밤, 그들은 할아버지의 침대에서 서로를 탐닉했다. 혜린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지은의 신음은 한국의 전통 가요처럼 애절했다. 혜린아, 너 없인 못 살아. 그 사랑은 재산 분쟁의 폭풍 속 등불이었다.
하지만 창밖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폭풍의 전조였다. 소송 첫 공판이 서울가족법원에서 열렸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지은은 변호사 곁에 앉아 부모님을 마주 보았다. 아버지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어머니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판사는 유언장을 검토하며 물었다. 피고인 측 유언 무효 사유는 아버지의 변호사가 나섰다. 고인 김영철 씨의 정신 이상. 증인 증언에 따르면 손녀 김지은의 비정상적 관계가 고인을 영향 주었다. 비정상적 관계. 그 단어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혜리는 법정 뒤편에 앉아 지은을 응원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고인의 정신은 명확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측의 재정적 압박이 문제입니다. 증거로 은행 기록 제출 화면에 부모님의 대출 내역이 떠올랐다. 친척들의 메모, 할아버지의 일기. 법정은 술렁였다. 한국의 법정에서 가족 재산 분쟁은 드라마처럼 감정적이었다. 공판 후 지은은 혜린과 법원 근처의 포장마차로 갔다. 오뎅 국물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오늘 부모님 눈빛이 이상했어. 후회하는 것 같았어. 지은의 말에 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공판에서 증인이 나올 거야. 그 증인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의 옛 동료, 재화 공장 관리자. 그는 증언했다. 영철 씨는 민준 씨의 탐욕을 오래전 알았어요. 지은 양의 파트너, 혜린 양을 딸처럼 여겼죠. 그 증언이 뉴스를 탔다. 강남 재산 상속 분쟁, 할아버지의 레즈비언 손녀 사랑 폭로, 한국 미디어의 호기심 어린 보도가 지은과 혜린의 삶을 공개적으로 만들었다. SNS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가족 배신자. 재산 때문에 동성애 이용. 하지만 지은은 버텼다. 혜린과 함께 그들은 인터뷰를 받았다.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할아버지는 그걸 인정하셨어. 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을 마주쳤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지은아. 미디어 봤어. 너희 때문에. 이웃들이 뭐래. 지은은 차분히 대답했다. 엄마, 그건 우리 삶이에요. 재산 포기하세요? 가족으로 남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빚이 많아. 내 결혼 자금으로 쓰려 했어. 그 고백 속에 부모님의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한국의 중산층, 노후 불안 속에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전형이었다. 하지만 배신은 더 깊었다.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의 핸드폰 메시지를 우연히 봤다. 혜린이를 설득해. 돈 줄게. 지은과 헤어지게 어머니가 혜린에게 뇌물을 제안한 것이다.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엄마. 어떻게?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어머니는 무너졌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우리 모두 행복할 텐데. 그 순간 지은은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부임을 깨달았다. 혜린에게 달려간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카페 뒷방에서 두 사람은 울었다.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혜린은 지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아니야. 우리는 선택했어. 서로를. 그날 밤 그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한옥의 촛불 아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혜린의 속삭임 영혼이 함께 가 지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소송은 계속되었다. 부모님은 혜린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신이 지은을 유혹한 거냐? 변호사의 질문에 혜린은 미소 지었다. 유혹. 그건 사랑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보셨어요. 공판은 고조되었다.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재산 일부 분배, 가족 화해.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그 결의가 부모님을 흔들었다. 어머니가 법정 밖에서 지은을 붙잡았다. 제발. 용서해.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을 인정하세요? 그럼 재산은 나눌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다. 그 여자만 사라지면. 배신의 절정은 밤에 왔다. 혜린의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사주로 혜린을 위협한 사설 탐정. 돈 받든가 사라지든가. 혜린은 겁에 질렸지만 지은에게 알렸다.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건 범죄예요. 그 사건이 소송에 영향을 주었다. 부모님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한국 사회의 여론이 변했다. 가족 사랑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은과 혜린은 한옥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제 끝나가. 지은의 말에 혜린은 키스했다. 로맨틱한 밤, 하지만 폭풍의 여파였다. 최종 공판날, 법정은 10,000원이었다. 미디어 카메라가 번쩍였고 지은의 가족은 모두 모였다. 판사는 유언장을 확인하며 말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다. 무효 사유 부족. 부모님의 변호사가 마지막 반박을 했다. 가족의 정서적 피해를 고려해. 하지만 판사는 잘났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 한국 헌법도 평등을 보장한다. 망치 소리가 울리며 판결이 내려졌다. 재산은 지은에게. 법정을 나온 지은은 혜린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겼어. 우리.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어머니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재산은 내 거야.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줄래?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한국의 효도 문화, 부모를 버릴 수 없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랑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침묵 속에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내 삶을 통제하려 했어? 할아버지의 유언이 깨우쳐졌다. 어머니는 혜린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의 이 예쁜 애. 데려와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화해의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밤에 지은은 혜린에게 전화했다. 부모님과 이야기했어. 재산 일부 나눌게. 그리고 너를 소개할게. 다음 주 혜린은 지은의 집에 처음 초대되었다. 어머니가 떡을 쪄주었고 아버지는 어색하게 커피를 타주었다. 혜린 씨, 지은이 잘 부탁해. 혜린은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족처럼 될게요. 식사 중 그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눴다. 영철 어르신은 우리를 이해하셨어. 어머니의 말에 방 안이 따뜻해졌다. 한국의 가족 식탁, 음식이 이어주는 달이었다. 하지만 로맨스는 여전히 도전이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 이웃의 속삭임. 지은과 혜린은 홍대 클럽으로 갔다. LGBTQ 커뮤니티의 밤, 음악이 울려 퍼졌다. 여기선 자유로워. 혜린의 손을 잡고 춤추는 지은. 그곳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재산으로 재화 공장 사서 우리 카페 열자. 할아버지의 유산처럼.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사촌 하나가 재산 일부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공평하지 않아. 지은은 피곤했지만 혜린의 지지로 버텼다. 함께라면 뭐든.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한옥에서 보내는 주말, 전통 한복을 입고 산책. 너랑 있으니 한국이 아름다워. 지은의 속삭임에 혜린은 웃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지은과 혜린은 한강 다리를 걸었다. 할아버지가 봤으면 기뻐하실 텐데. 지은의 말에 혜린은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가능해진 한국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키스는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LGBTQ 모임에 참석하며 변했다. 내 사랑,
이해할겟 아버지는 재화 공장에 투자하며 속주했다. 재산은 가족의 다리가 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진짜 유산은 사랑이었다. 봄이 서울을 물들였다. 벚꽃이 한옥 정원을 수놓았고 지은과 혜린의 결혼식은 그곳에서 열렸다. 작은 모임, 가족과 친구들. 부모님은 앞줄에 앉아 미소 지었다. 축하해, 딸,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안겼다. 혜린의 드레스는 하얀 한복 스타일, 지은의 것은 분홍빛. 영원히 함께 서약의 순간,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빛났다. 결혼 후, 그들은 재화 공장을 리모델링해 카페를 열었다. 영철의 정원이라는 이름, 커피와 떡국이 어우러진 공간.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왔다. 진짜 로맨스네. 미디어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부모님의 배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유언장이 폭로한 건 사랑의 힘.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재산 일부로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건 화해였다. 아버지는 주말에 카페를 찾았다. 할아버지의 신발처럼 우리 발걸음이 맞춰지네. 어머니는 혜린과 요리를 배웠다. 너 덕에 집이 밝아졌어. 가족의 유대는 새로 태어났다. 지은과 혜린의 삶은 로맨틱했다. 저녁 산책, 한강에서 피크닉. 너랑 만나서 세상이 달라졌어. 혜린의 키스. 하지만 도전은 있었다. 사회의 편견, 법적 장애. 그들은 LGBTQ 단체에 참여하며 싸웠다. 한국도 변할 거야? 여름, 임신 소식이 왔다. IVF를 통해 그들은 아이를 가졌다. 할아버지의 유산처럼 우리 사랑의 열매. 부모님은 손주를 보며 울었다. 용서받아갔어. 가을이 다시 왔다. 한옥 정원에서 지은은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사랑이 재산이다. 혜린이 안아주었다. 우리가 증명했어.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변화 속에서 빛났다. 배신에서 시작된 사랑, 인류애로 끝난 여정.